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미시시피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만 30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25%가량 올렸습니다.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도쿄 인근 대도시와 오사카로 긴급사태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긴급사태가 발표된 도쿄와 오키나와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배달 서비스와 원격 교육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산업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급성장한 국내외 게임 산업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만 18세에서 49세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8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한 사전 예약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지방자치단체 청장년층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자율 접종에 나선 각 시도는 지역의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18세에서 49세 연령층 가운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군은 크게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 전국 200만 명입니다. 분산 예약을 위해 3일에는 수도권 대상자, 4일에는 비수도권 대상자가 각각 우선 예약하며 5일에는 전국의 대상자가 동시에 다시 한번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20대부터 40대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될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천만 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지자체 자체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델타 변이 검사는 중앙정부에서만 가능해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린 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며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위중증 환자가 늘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꼽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백신 87만 8천 명분을 국가 출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비슷한 시기에 접종되는 점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모든 독감 백신의 출하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독감 백신은 집중 접종 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며 올해 총 2,800만 명분이 국가 출하 승인될 전망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에선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용기한을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한데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르면 가맹점은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 시민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트 등 빵집,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등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 통신료 등을 자동 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31일까지 3, 4개월간 쓸 수 있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소속 택시기사에게 1인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달 말 지급 예정인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감소를 확인한 택시기사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8만여 명에게 모두 6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택시기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서울 시민이 전년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5세 이상 서울 시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1%만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51%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4.2일로 전년도 4.1일과 비슷했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당일치기 여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노동 분쟁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24살 이희권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였지만 일이 바쁠 때면 추가로 일하곤 했습니다. 5달 남짓, 한 달 평균 20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지만 수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가산수당 안 주는 걸 발견하고 그 점장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래 연장수당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매출이 줄어 어렵다고 토로하더니 이후 이 씨의 근무일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억울함이 커진 이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항의를 하니까 근무일을 아예 그냥 못해버렸어요. 제가 들어가는 근무일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직원들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형편에 각종 수당과 휴게 시간까지 모두 챙겨주는 건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휴게 시간 같은 걸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집합 금지로 인해 급하게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업주가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원도 업주도 모두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그만두게 시켜버리니까 알바는 이제 뭐 한 달을 더 추가로 받는다든지 3개월이 지난 알바분들은 그런 이제 규정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심판 건수는 17,000여 건, 전년보다 690건 정도 늘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노동분쟁 상담 건수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5,100여 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와 업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책을 넓히고 상담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제 분쟁이 계속 빈발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에 따르는 타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그나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최소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벼랑 끝에 몰린 을과 을의 싸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유할 방안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연이은 화재를 일으킨 현대차 코나 전기차의 리콜 진행 속도가 더뎌 차주들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리콜 대상인 코나 EV 25,083대 중 리콜 조치를 완료한 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EV에 잇따른 화재로 지난 3월 LG 에너지솔루션과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돼 국내외에서 판매된 코나 EV 75,680대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나 EV 리콜 조치는 매달 2,000대가량이 완료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쯤에나 모든 차량의 리콜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의 첫 모델인 더 기아 EV6가 출시됐습니다. 기아는 EV6의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고성능 버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58kWh 배터리가 장착돼 370km의 최대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GT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5초에 불과합니다. EV6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영국 카본 트러스트사의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영국이 다음 달 초부터 50대 이상 성인과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취약자 3,2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작합니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우선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첫 주에 250만 회분의 3차 접종분을 전국 약국 2,000곳에 배송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백신 종류와 관련해서는 교차 접종이 오히려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 2회차에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부스터샷 접종에는 영국의 주력 백신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비율이 줄어들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EU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1회분 가격을 15.5유로에서 19.5유로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25% 정도 올린 겁니다.
모더나도 기존 22.6달러에서 25.5달러로 10% 이상 올렸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앞서 EU와 2023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백신 21억 회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수요가 증가한 게 가격 인상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회사가 개발한 메신저 RNA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선호도가 높으니 돈을 더 받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두 제약사는 수백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추가 접종까지 승인하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국제인권 구호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호단체 옥스팜은 메신저 RNA 생산 기술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은 1회분에 1.18달러, 모더나 백신은 1회분에 2.85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백신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시각 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2천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에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8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국 광범위하게 고르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지난 60일 동안 24개 주에서 수집한 검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86%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는 델타 변이가 전국에 거의 고르게 분포됐음을 뜻한다며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높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6월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여 명까지 치솟았고 일일 사망자 수도 7월 중순부터 매일 1,000명을 넘어 7월 28일에는 2,069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이 도쿄 인근 대도시와 오사카로 긴급사태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주 금요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이타마와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 등 4개 지역에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긴급사태가 발효된 도쿄와 오키나와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술집이나 노래방 등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문을 닫아야 하며 이외의 업소들은 밤 8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본 교토통신은 해당 업소들이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도시 봉쇄, 이른바 록다운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전국 도지사회는 긴급 재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신규 감염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중증 환자와 병상 사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은 감염 폭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국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강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외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록다운 등의 수단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여름 휴가철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은 하지 않거나 미룰 것을 국민에게 촉구했습니다. 개는 귀 구조가 사람과 달리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형태여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한 여름철엔 귀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성염증으로 귀 연골까지 딱딱하게 변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강아지에게 한 동물병원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용실을 지키는 코카스페니얼 망치. 평소 미용실 마스코트라 불리는 개답게 매일 귀에 꽃단장을 한다는데요. 망치가 이런 귀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거의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이렇게 귀를 까고 있어요. 망치가 이렇게 꽃단장으로 귀를 젖혀야만 하는 이유.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근 반려견의 질환으로 고민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전북 익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얘가 미용실 마스코트 망치예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용실의 터줏대감 망치라는데요. 매일 이렇게 미용실을 지킨다는 망치. 전담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손님 맞이 인사 담당이랍니다. 망치야. 단골들을 마중 나가는가 하면 진한 스킨십까지 팬 서비스 한번 제대로 해주는데요. 잘 반겨주고요. 그리고 되게 머리 자를 때도 되게 얌전하게 있어서 되게 부침성이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들러서 보고 가고 그래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반겨주니까. 손님들의 머리 손질이 시작되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 얌전히 기다릴 줄 아는 망치. 정말 기특한데요.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까운 미용실 반려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걔가 주인을 잘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걔를 잘 만났어요. 망치는 짖지도 않고 순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귀만 빼면은 모든 게 완벽한 애라.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대체 망치의 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평소 보호자가 망치를 위해 빼놓지 않고 해주는 일이 있답니다. 하루에 2번씩 망치의 귀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는 건데요. 이게 귀 속에 있는 고름 같은 게 흘러내려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나마 지금 이제 구멍이 조금 보이겠는데 심할 때는 여기까지 다 부어 있어요. 여기 귀가 빨갛고. 알고 보니 망치는 만성적인 귀병을 앓고 있답니다. 귀가 땡땡하게 붓고 고름도 흘러나오고 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심할 때는 얘가 고개도 못 흔들어요. 왜요? 귀가 너무 부어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털다가도 깨갱거리면서 소리도 지르고. 아파서? 네, 2년 전부터 아팠어요. 2년 전 갑자기 귀에 통증을 호소했다는 망치. 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검색이랑 검색은 다 해봤고 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넣어봤고 네, 병원도 지금 한 5군데 다녔고요. 더 나빠지지만 않고 네, 좋아지지는 않아요. 보호자는 그런 망치를 위해 또 한 가지 해주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밴드로 이렇게 귀를 젖혀 꽃단장을 해주는 거랍니다. 이 귀가 덮여 있으니까 이게 구멍이 있어야 환기가 돼야 조금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이렇게 귀를 까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엔 귀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신경 써줘야 한다는데요. 보호자가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 맞춰 사료와 함께 꼭 챙겨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을 먹이는 건데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귀 약이에요. 이렇게 사료랑 약이랑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주면은 잘 먹어요, 망치가. 지난 2년간 귀병 때문에 매일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는 망치. 최근엔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겨서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애가 너무 심하고 가라앉질 않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 약을 먹여봤어요. 그 심했던 거는 가라앉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지금껏 귓병 치료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다는 보호자. 과연 귓병의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치료책은 없는 걸까요? 망치가 약을 2년 동안 복용을 했어요. 근데 이 약이 이제 듣질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스테로이드까지 이제 복용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약을 더 이상 망치가 안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을 안 먹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한 동물병원에서 망치의 만성적인 귓병 치료를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망치의 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11시부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근데 새벽에도 물 찾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조금 짠했어요. 전문의와의 면담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 쪽 귀죠? 양쪽 다 그래요. 양쪽 근데 다? 여기 왼쪽 이쪽이 더 심해요. 1년 전부터 조금 안 났더니 요 근래는 이제 아예 약이 안 먹는 정도. 수 의사가 우선 상태가 더 심한 왼쪽 귀부터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 스테로이드 먹고 지금 확 가라앉았거든요. 여태 제가 본 귀 중에 1년 동안 지금은 제일 깨끗해요. 많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귀가 심하게 부어 있어 귀 속을 살펴볼 수 없는 상태. 정밀 진단에 앞서 청진과 체온 측정, 소변 검사와 체열 등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한 후 귀 속을 관찰하기 위해 귀 세정부터 해주는데요. 귀가 잘 닫히도록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는 수의사. 그런데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망치의 귀 아랫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네, 뭐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귀가 많이 딱딱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시달렸던 경우에는 이렇게 귀가 부드러운 연골들이 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망치는 귀 연골이 딱딱하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서둘러 거미경을 넣어 귀 속을 살펴보는데요. 안타깝게도 망치의 귀 속은 이미 잔뜩 부어 있어 거미경이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막 앞에 있는 부분까지 이도를 눈으로 확인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미경이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부어 있어요. CT로 확인해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는 사람과 달리 귀의 내부가 L자로 꺾여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망치와 같은 코카 스패니얼이나 비글, 레브라도 리트리버 등 귀가 덮여 있거나 귀 주변에 털이 많은 견종들은 귀 염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망치의 귀 속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상적인 개와 달리 망치는 양쪽 웨이도의 벽이 딱딱하게 굳어 석회화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문제상에서는 보호자님이 그 전에 훨씬 더 심했었는데 이게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미 병의 상태 자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망치.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여기가 이제 수직 웨이도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 여기가 수평 웨이도고요. 수평 웨이도랑 수직 웨이도는 엑스레이에서도 보였듯이 굉장히 심각하게 변성이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귀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안쪽까지도 수술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석회화된 웨이도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놀란 보호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망치의 경우에는 이도 전체에 부종이 있고 조직의 변성이 CT상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이도 적절 수술이 지시가 되고요.
흔히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상태가 심한 왼쪽 귀부터 전이도 적출술을 받게 된 망치. 귀 속의 전이도를 모두 제거하고 귀 속 뼈의 일부까지 절제해 귀 내부를 세척해내는 수술인데요. 귀 근처에 안면 신경들이 몰려 있어 고난도 수술이라고 합니다. 평소 고통스러워하는 망치를 위해 어렵고 큰 수술이지만 용기를 냈다는 보호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게. 어때, 수술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라야죠. 망치가 부디 이 시간을 잘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전이도 적출술은 수술 후 이도가 막히기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지만 다행히 고일진동을 통해 청력의 20-30%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1시간에 걸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아픈 수술이라 지금부터는 가서 진통수행 맞으면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망치. 고통 속에서도 보호자를 알아보고 반기는데요. 아프지 말고 잘 있어, 망치야. 응? 앞으로 망치는 회복을 위해 당분간 진통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약 안 먹고 그렇게 평생 잘 살아야죠. 감사해요. 그동안 만성적인 귀염증에 시달려온 망치. 하루빨리 회복해서 보호자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나날 보내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달 서비스와 원격 교육 등 신산업이 크게 부상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은 언택트 사회를 맞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전 세계 게임 산업 현황과 그리고 게임 산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 한 해 국내외 게임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요. 202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7조 93억 원에 달합니다. 예. 전체 방송 시장 규모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전년 대비 9.2% 성장했는데요. 사실 이 성장률 자체는 다른 해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그 게임백서 통계에는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이 아케이드 게임이 포함이 되는데 예. 이 분야가 좀 작년에 많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네. 대신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PC게임 분야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요. 모바일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21%, 가정용 게임기를 즐기는 이 콘솔 게임은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또 세계 게임 시장은 더 크게 자랐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 뉴주에 따르면 이 전년 대비 19.6% 성장해서 매출이 약 1,74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시장이 커진 게 눈에 띄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 콘솔 게임은 21%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게임 시장 규모도 크게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게임 산업을 관통하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스 플레이랑 게임 구독 그리고 이제 게임 IP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크로스 플레이란 말은 아무래도 많이 낯서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쓸 때를 보면 이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같은 기기를 가리지 않고 뭐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하나의 게임을 모바일과 PC, 콘솔 게임기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나 이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어몽 어스 같은 게임은 PC와 모바일, 가정용 게임기에서 모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인기 게임들은 점점 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리니지를 만드는 NC소프트에서도 퍼플온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예. 예전에도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이걸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다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크로스플레이 지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기기별 특징이 좀 뚜렷하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모바일은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기긴 좋은데 화면이 작고 이 게임 컨트롤러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예. 반면 이 콘솔이나 PC는 큰 화면에서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진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 PC 게임은 PC 게임, 콘솔 게임은 콘솔 게임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엔 일단 이 콘솔 게임을 PC로 발매한 일이 많아지면서 이 콘솔과 PC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졌고요. 예. 모바일 게임도 이 고사양 게임들이 늘어나면서 조작이 편한 PC로 즐기고 싶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또 좀 더 많은 이용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요즘 게임은 거의 다 인터넷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더라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요즘 게임은 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즐기는 게임이 많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건 좀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게임 진행 상황도 다 인터넷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로 불러와서 이어서 즐기기가 쉬워진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게임 판매도 대부분 이 다운로드 판매로 바뀌고 있고요. 스트리밍 기술도 발전하면서 점점 게임도 이 동영상처럼 스트리밍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또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예. 적이 있었잖아요. 이 클라우드 게임도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게임인데 클라우드 게임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이 클라우드 게임 자체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죠. 네. 특정한 기기를 가리지 않고 좋은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이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앱을 딱 열기만 하면 바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 구독 서비스로 가입을 받는데요. 회사는 가입자를 모으기가 쉽고 게이머는 좀 간편하게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MS 엑스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아마존 루나, 구글 스테디아, 페이스북 게이밍,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주요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영화는 다르게 게임은 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 속도도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또 아직 최신 게임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호응이 많이 조조한 상태긴 하지만 네. 기술이 나아질수록 점점 이 다운로드 판매도 사라지고 클라우드 게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게임 구독 시스템은 그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게임 구독은 이 음원이나 영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나하나 사지 않고 기간별 이용권을 사서 즐기는 방식인데요. 이 MS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네. 현재 약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100여 개의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서비스는 아닙니다. 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한 달 이용권 같은 걸 끊어서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 게임 구독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이 게임 개발사와 연계된 수익 배분 같은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생겨요. 네. 우리도 전에 이 음원 수익 배분 문제로 좀 많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법적, 사회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 두면은 나중에 다른 게임 구독 서비스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등장할 때 좀 한결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게임 구독 서비스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구독 서비스로 애플의 애플 아케이드나 소니의 PS 플러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EA 플레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구독 경제의 대표 주자가 바로 넷플릭스잖아요. 네. 넷플릭스도 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소개해 주시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7월 20일 이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요. 게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넷플릭스 구독자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게임을 제공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바일용 게임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동영상 콘텐츠처럼 천천히 실력을 쌓아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자리를 잡기까지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이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IP,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IP는 이 카트라이더나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일종의 브랜드, 이제 게임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포켓몬스터나 슈퍼마리오, 동물의 숲을 비롯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게임의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반복하면서 친숙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IP 하나를 가지고 다른 분야로 확장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 넷플릭스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이 게임 IP를 가지고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노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추가적으로 그 넷플릭스가 저도 지금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 게임 산업에 그 나온다고 하니까 예.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예. 혹시 뭐 가격이나 이런 건 좀 정해진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구독료 이용 없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넷플릭스가 예전에 몇 번 비슷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묘한 이야기,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내놓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벤더스네치 같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인데 보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이런 형태의 이 드라마나 영화를 좀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잘 제공했던 영상과 합쳐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좀 주는 쪽으로 일단은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엔 여러 곳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문화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 게임이 현실 세계를 묘사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게임 문화가 현실에서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과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이 게임적 요소를 집어넣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를 끌고 나갈 컨텐츠도 결국엔 게임이고요. 또 이 뭐 게이머들이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서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이 되는 등 네. 이 사회적 이슈도 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9월에는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스포츠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문화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건 뭐 당연하고 네.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게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게임을 다시 하나 좀 시작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위장관 중독을 일으키는 독버섯에서 폐암 억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독버섯으로 알려진 뱀 껍질 광대버섯으로부터 6가지의 천연 물질을 분리하고 이 가운데 2개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세포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골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장질환 환자 18,000명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경우 척추나 고관절 등의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24%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가운데 크론병 환자는 골절 위험이 62%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이 비타민 D와 칼슘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골절 위험을 높인다며 골다공증과 골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수가는 뇌성마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소로카대 연구팀은 조산 사례 22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만기 출산 아이보다 뇌성마비 위험이 4배 높고 임신 기간이 한 주씩 늘어날 때마다 위험이 점점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뇌성마비는 중추신경계 손상 때문에 근육마비와 운동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신경장애로 언어장애나 지적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리콘 소재를 바탕으로 초고감도 적외선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아주대 서형탁 교수 연구팀은 실리콘 기반 반도체에 미세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1600에서 1800 나노미터 크기의 적외선 파장을 10,000분의 1초 만에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한 센서가 적외선 검출이 필요한 자율주행차나 의료 진단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 피해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M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500여 개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고 피해액이 한화로 평균 48억 8천만 원이라며 지난 조사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BM은 피해 기업 5곳 중 1곳꼴로 원격 근무가 사고 요인 중 하나라고 답했으며 인공지능 등 보안 기술을 도입한 곳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총알의 400배에 가까운 속도로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 나오고 있는 중인데 치명적일 수 있는 우주 방사선을 만들어냅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SSM, ESA랑 만들어냅니다. 우주에도 날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태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우주 날씨는 통신과 전자장비 등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우주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인류가 더 먼 우주로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우주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